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창업할 줄 모르고 자본이 없고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오늘날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어디서든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고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버는 젊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게 예산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비디오를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까? 오늘날 그는 온라인 강좌를 판매하고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며 사무실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면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잠자면서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회 부족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실패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당신의 진동입니다. 두려움으로 진동하는 한 열린 문을 볼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저렴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만약 주요 수입원이 내일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랜 B가 없습니다. 해고될까봐, 병들까봐, 은퇴할까봐 두려워하며 삽니다. 안정의 가면을 쓴 노예 상태입니다. 이 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상사나 정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악순환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이 돈을 지불할 만한 것을 3가지 적어보세요. 작고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모르겠다면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최소 5명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무료로 연습하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세요. 하지만 하십시오. 매일 나는 어떻게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답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에서 창의성과 행동의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우주는 당신을 위해 도울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만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몸, 당신의 건강을 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쉴 때도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젊지는 않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제 계정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입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몇 개의 수입원을 확보할 것입니까? 올해도 똑같이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놀고 있을 때도 돈을 벌어줄 무언가를 만드는데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까?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잠자는 동안 돈이 당신의 노동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평안하게 잠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누군가가 기회를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정하거나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를 반복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 어린 시절 배인 상처가 아직도 남은 제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인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과거,
학력 부족, 돈 부족, 지원 부족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방관을 그만두자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마저 잃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을 잃어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실패한다면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실패는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상사, 가족, 두려움.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에 적응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전기를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미루는 것을 멈추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결정한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더 이상 평범한 기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더 이상 애타리의 직원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국민의 자유가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과학은 성공을 거둔 사람과 변명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를 증명합니다. 성격 및 사회 심리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도해보고 싶다는 사람들보다 장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60%나 높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불평하는 것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직 위기만 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제 청소 회사는 성장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했으며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작지만 진실된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내린 마지막 중대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피자의 맛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결정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미루어지고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의 삶이 나아가기 위해 결정해야 할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사과하고 당신을 소모하는 직장을 나서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적어보세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행동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진실하면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가진 것, 있는 곳,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고 조정해 나갑니다. 꿈만 꾸는 사람은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환경을 기다립니다. 저는 학위, 돈, 가족의 승인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시간만 허비했을지도 몰라요. 고민은 그만, 모든 걸 확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진짜 내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발짝씩, 한 결정씩. 그리고 놀라운 건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인다는 거죠. 결정하는 순간 몇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상상도 못했던 에너지가 샘솟아요. 그럼 오늘, 바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자동조종처럼 살다간 아까워요. 꿈의 밑그림만 그리며 살지 말고 당장 펼쳐지는 현실을 만들어 나가야죠. 결정하고 행동하세요. 저는 그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젠 당신 차례예요. 인생이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힘든 경제적 상황, 좌절, 그리고 마음속 깊이 눌러둔 그 빛까지 모두 당신 스스로 불러들인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의 덩어리이며 모든 것은 진동하고 당신의 생각은 고유한 파장을 만들고 그 파장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돈이 당신에게 달려오도록 이 진동의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린다면 어떨까요? 거울 속 당신의 모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수한 에너지, 즉 진동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이고 모든 것은 진동하며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의 주파수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젊고 힘없고 병들고 빚에 허덕이던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만 변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진동의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걱정, 부족함, 죄책감의 진동을 낸다면 무엇이 돌아올까요? 더 큰 문제, 더 많은 빚, 더 깊은 걱정만이 돌아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빚 걱정에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로 인한 불면증, 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년간 그 고통을 겪었던 저는 확신합니다. 빚에 대한 걱정은 빚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하시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을 끄고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책의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제 생각의 주파수, 내면의 상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키르리안 사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장을 촬영하는 기술입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기분을 감지합니다. 진동이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이죠. 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진동을 내면 돈은 멀어집니다. 항상 불평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동료는 어떻습니까? 불평은 문제의 주파수에 맞춰 진동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똑같이 행동한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시겠죠? 그렇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나라고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시험해 보세요. 수첩에 당신이 매일 느끼는 감정을 적어보세요. 두려움, 분노, 죄책감, 불확실성. 그 감정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방해가 될까요? 소리내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결과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런던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부족함의 진동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한다 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저는 제 생각을 번영의 송신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하다, 빚이 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대신 기회가 풍부하다, 가진 것에 감사하다, 옳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끌어들인다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뇌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에너지가 변했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검색하는 대신 당신 인생의 완벽한 하루를 영화처럼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살고 어떻게 일어나고 누구와 함께하며 들어온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진동은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불평할 수도 있지만 7일 동안 이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그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진동은 현실이 당신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에너지이고 당신의 생각은 진동이며 진동은 진동을 끌어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우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같은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용기일까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우주는 모든 것을 듣지만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 응답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거의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것에 불평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불평하고 잠자리에 들며 마법처럼 내일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다립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는 프로그램, 즉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운도 없고 기회도 없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제 몸은 정말로 공부도 못하고 운도 없고 기회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직장을 바꿨지만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더 현명한 누군가가 저에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해줄 때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문제라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패러다임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을 통제하는 정신적 소프트웨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도록 투자를 두려워하도록 기회를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승진 기회, 새 휴대폰 파티 등이 나타나면 저축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창업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주말마다 쇼핑을 합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해 더 안전하니까.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밤에 일하고 근무 시간을 바꾸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제 월급은 빚을 갚기에도 부족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어떤 일이든 받아들였습니다. 청소회사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처음으로 배운 것을 적용했습니다. 나 이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어떻게 이것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만에 청소회사로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학 학위, MBA 경험 없이 말입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상사에 대해 불평하며 일어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주말에 잠만 잡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경제정부 상사를 탓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재정적으로 공영에 빠뜨리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바꾸지 않습니까? 당신의 패러다임이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통을 받더라도 루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확실한 것을 가지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게 만듭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이클 잭슨은 음악, 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새롭게 만들었지만 자신의 감정적 패러다임은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면의 파괴, 스캔들, 수백만 달러를 벌었던 사람에게는 믿을 수 없는 빚, 자신의 정신적 프로그램을 제어하지 못한 천재의 모습입니다.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재정적 성장을 막는 3가지 습관을 적어보세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기, 공부 대신 소셜미디어 사용,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기 등입니다. 적으셨나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앞으로 7일 동안 다르게 행동할 것을 약속하세요.
아무리 적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5를 저축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변화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월급이 오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고 자신을 가두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간단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오늘 시작하면 한 달 후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것입니다. 같은 습관을 유지하는 한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내면이 변하지 않는 한 직장, 도시, 배우자를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같은 것을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방해하는 것을 재프로그래밍하기로 결심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평범한 제가 해냈다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변명입니다. 행동이 빚을 갚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일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그만두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이는 재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월급에만 의존하고 그 월급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일찍이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상사, 회사, 고객,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옥에 가둡니다. 토론토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월급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없고 해고당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급에 얽매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도 부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16시간 일해도 한 푼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찾은 답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다양한 수입원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진정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결코 단일 수입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청소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상점, 집을 청소했습니다. 청소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제 대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